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를 엄청나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들었겠죠. 강의 내용도 길고, 강의 시간도 길고, 내용도 좀 많이 어려웠던 거라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어렵다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원래 그쪽 파트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뭐 몰수 변화에 따른 질량 계산할 때 반드시 뭐 계란 한 판을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었던 게 이 학생 진짜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름을 말하면 조금 그 학생이 뭐 그래도 칭찬하는 거지만은 조금 부끄러워 할 수 있으니까는 말은 안 하겠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이쁜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선생님이 낸 문제가 아니라 잠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선생님이 계산을 산수를 잘못했어요. 보통 수업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잘못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아무 친구도 그거를 짚어주지 않았는데 이 친구 한 명이 이름이 굉장히 이쁜 친구가 선생님 계산에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선생님이 자세하게는 하진 않을 거고요. 분자수가 요만큼 있고 그러니까 3몰만큼 있는 거죠. 3몰. 그리고 질량이 18g 있다. 이래서 선생님의 분자량이 얼마야? 이러면 분자량이 6이잖아요. 선생님이 9로 계산한 거야. 6인데 선생님이 깜빡하고 9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을 가지고 밀도비 계산할 때도 서로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산수를 너무 잘 못해, 산수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마다 틀리는 경우가 되게 종종 있어요. 왜 틀렸지라고 하고 딱 보면은 산수를 잘못했었던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줄 때 갑자기 막히면 선생님 당황스럽거든요. 왜 안 나오지 하고 보면 또 이제 산수를 잘못한 거고 그런 문제를 이 친구가 딱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일단 3번 문제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뭐 교과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여기부터 이제 교과서 볼 필요가 없어서 안 갖고 와서 강의서 3번 문제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였나? 밀도가 1.25g 리터인 얘네들의 1몰일 때 부피였나요? 이게? 1몰일 때 부피는 얘네들 분자량. 얘네들 아마 분자량인 것 같은데 분자량인 것 같은데 아마 그 조건 0도씨 1기압인 게 있었나요? 0도씨 1기압? 1기압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1.25 곱하기 0도씨 1기압에서 기체들은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두 가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 똑같다. 얼마로? 22죠? 4리터로. 그럼 곱하기 22죠? 4리터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1몰의 질량이 되죠.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22.4를 곱했기 때문에. 왜? 1리터에는 얼마인데? 1.25g인데. 그럼 요거 계산해 준 거에서 1몰의 질량 하면 얼마 나오겠죠? 얼마? g이 나오겠죠. 요거를 이제 지워주면은 그게 바로 요게 분자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스트림에다가 다 공지했었죠. 온도가 동일하다. 온도 동일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온도는 동일한데 나머지 이 압력이 똑같다라는 조건이 없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요 피스톤에. 이 피스톤은 어떻게 될 수 있는 애들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죠. 왔다 갔다. 밀면 일로 가고 이쪽 밀면 일로 가고.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랑 압력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직접적으로 말로 압력이 똑같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온도랑 압력이 똑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10cm라는 공간에 여기 20cm라는 공간에 그러면 얘네들의 뭐가 똑같아지냐면요. 뭐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어떠한 비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부피비가 부피비가 1대 1가 2가 됩니다. 부피 1대 2가 돼요. 요걸로 알 수가 있는 게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몰수비 몇 몰만큼 있는지 몰수비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1몰을 0도씨 1기압에서 1몰을 부피가 얼마야? 22.4리터야. 2몰 있을 때는 44.8리터야. 만약에 0.5몰 있을 때는 11.2리터야. 어때요? 부피가 2배 늘어났더니 몰수도 2배 늘어나고 부피가 2분의 1배 됐더니 몰수도 2분의 1배 된 거고 이 비율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 부피비가 1대 2가 나왔다라는 말은 몰수비도 1대 2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몰수비가 1대 1에 얘는 만약에 1몰로 합시다. 얘 몇 몰이면 되는 거야? 2몰이면 되겠죠. 선생님 이게 1몰인지 어떻게 알아요? 1몰인지 모르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1몰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네는 2몰이다. 왜? 몰수비가 1대 2인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저 1 별로 안 좋아해요. 3몰로 할래요. 그럼 얘는 3몰로 하면 얘는 몇 몰로 하면 돼요? 6몰로만 하면 됩니다. 그 비율만 여러분들이 유지시켜서 가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1몰일 때 질량 여기에다 뒤에 g을 빼면 뭐가 된다? 얘네들의 화학식량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식량이 X가 됩니다. X가 되고 얘네들은 2몰일 때 3X g이 있대요. 우리 화학식량 어떻게 구해? 화학식량 몰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몰분의 질량으로 구합니다. 그럼 해볼까요? 몰 2몰만큼 있대. 그렇지 몇 그램 있대? 3X g만큼 있대. 그럼 얘네들 화학식량 얼마야? 1.5X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기체 A랑 기체 A 대 기체 B 화학식량 분자량이 몇 대 몇 X 대 1.5X 이거 그러면 우리가 쉽게 고치면은 몇 대 몇 2대 3이 됩니다. 1.5배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대 3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는 잘 계산해 준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문제 선생님 이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들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판 주기가 자꾸 더러워지는데 칠판 터는 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털어요? 이거 계속 점점 쌓이는데 이거 좀 아는 친구들은 설문에 조금 남겨줬으면 좋겠네요. 칠판이 너무 깨끗한데 너무 더러운 상태에서 좀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봐봐 여기 엄청 더러워져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도 더러운데 이때 그냥 써야죠. 조금 턴 다음에 이쪽에 어떤 친구가 이제 열심히 들었던 친구 같은데 11시부터 물리학 강의가 있어서 문제들이 조금 더 앞쪽 강의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네요. 문제가 3강에 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선생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의견 참고해가지고 다음번 강의부터는 이렇게 출석 설문 올릴 때 그 문제들 같은 경우를 앞쪽 강의에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원자량의 기준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소인데요. 그러면 이 기준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원자량 값이 바뀝니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또 많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원자량의 단위가 바뀌게 되면 원자 단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뭐도 바뀌게 되냐면요. 몰수의 정의도 바뀌게 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랑 직접 만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얼굴 보고 풀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선생님 몰랐는데 여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게 칠판에 붙더라고요. 이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 번에 많은 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복잡하네요. 뭐 맞아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이 예전 삭제된 강의에서는 말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이렇게 딴소리 할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계속 이제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들었던 친구 같은데 뭐 질문한 친구 다 열심히 들었겠죠. 이 친구가 1몰은 물질의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눈 값이고 이때 몰질량은 화학식량 플러스 그람 요거와 같은 것으로 나트륨 92g의 몰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분모의 화학식량에 g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학식량은 상대값이지만 1몰을 구할 때는 화학식량 플러스 질량, 즉 몰질량으로 질량을 나눠야 하므로 화학식량에 g을 붙여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92g. 나트륨 같은 경우는 화학식량이 23입니다. 이 친구처럼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었죠. 실제로 몇 몰인지 구하는 거는요 1몰의 질량 분의 요걸 했어요. 이거 gram으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질량으로 하시죠. 질량. 근데 1몰의 질량 단위가 그람 퍼 몰. 얘는 이제 단위가 그람. 그래서 얘네들이 지워지게 돼서 얘네들이 이제 이러한 단위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1몰의 질량을 쓰고 해보면 얘네들 1몰의 질량이 얼마? 23g이야. 정확히 쓰면은 1몰의 질량이니까 23g. 그리고 현재 질량 92g. 그래서 얘네들이 4몰이 나옵니다. 1몰의 질량의 단위는 g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g per 몰. 정확히 따지자면은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몰 단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g만 있어야 몰 단위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를 문제 낼 때 그때 선생님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같은 데에서는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값만 보면 돼요. 근데 막 서술형 평가에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1몰의 질량에다가 1몰의 질량이 뭐야? 화학식량 뒤에다가 뭐만 붙인 거랬어. 이거 붙이니까 불편하다 야. 그람 붙인 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값은 똑같잖아. 숫자 값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외울 때 몰이라는 거는 1몰의 질량 이렇게 외워도 좋지만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몇 몰인지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냈는데 요렇게 표현을 안 하고 1몰의 질량분의 질량이라 안 하고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라고 했어. 그리고서는 똑같이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23g 분의 92g 그래서 얘네들이 4몰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답은 맞죠. 4몰인 게. 근데 풀이 과정이 틀린 겁니다. 풀이 과정 왜 틀렸냐면 여기에 이제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라고 땡땡 하고선 이렇게 써줬다라는 말은 분모에는 뭘 써주겠다라는 게 되는 거냐면은 화학식량을 써주겠다라는 거 되는 거예요. 근데 화학식량은 무슨 질량이야? 상대적인 질량이야. 질량 단위가 없습니다. 이게 써주면 안 돼요. 써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은 거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화학식량, 그러니까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절대로 뒤에 g을 붙이면 안 됩니다. 다 감점 요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시험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다 100점 나왔어. 그럼 선생님들도 마음 약해가지고 선생님 채점 기준 되게 후해요. 서술형 평가도 요즘 서술형 말 잘 안 쓰나? 뭐 논술형 평가? 이렇게 썼어. 이거는 무조건 감점 요인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선생님은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래도 일몰의 질량이나 화학시장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맞는 거 아니에요? 우겨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 미리 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서술형 평가에서 감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써주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단순하게 수능 같은 경우 그냥 객관식 문제만 풀 때는 크게 뭐 상관이 없지만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는 이게 단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고무 같은 것들은 고체임에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고체 분자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러한 변형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거는 탄성 중합체라고 해가지고요. 영어 이름은 까먹었네 이거. 중합체. 라고 해가지고요. 좀 결합이 특이한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탄성 중합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탄성력이 있어요. 이러한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중합체라는 말은 뭔가요? 요걸 그냥 고분자라고 봅니다. 고분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원자량의 질량 단위를 표기하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량과 화학식량 모두 질량 단위를 표기하지 않는 건가? 네, 맞습니다. 1몰이라 주어질 때에는 질량 단위 그램 표기하나요? 네, 주어져. 이렇게 1몰이라고 주어질 때에는 1몰의 질량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질량은 묻는 거면은 그램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질량 단위를 표기할 때와 표기하지 않을 때가 헷갈려서 정확히 구분해 설명해 주세요. 헷갈려요. 그냥 단순하게 질량만 물으면 표시해주고 그램을 화학식량을 묻는 건 표시 안 합니다. 화학식량을 물을 때만 표시를 안 해줘요. 어떤 거를? 그램을.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도 질문 있나 봐요. 아세틸렌 이랑 벤젠 얘네들 실험식이 다 CH를 똑같죠. 실험식 다 CH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실험식은 이 두 개가 같아. 실험식만 보았을 땐 구별하지 못하는 거 맞나요? 네, 구별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구별 못해요. 저 못해요.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어디 있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면 끓일 때 물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얀 김 같은 게 나오는데 이 김은 액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기체인가요? 수증기 같은 거죠. 수증기는 기체 맞죠? 그러면 역시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겠죠. 여러분들 수증기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기체가 아닙니다. 전부 다 기체가 아니에요. 선생님, 물이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끓을 때 위로 날아가는 그 연기 같은 거 그거 수증기인데 그러면은 100도 넘었으니까는 기체가 된 거 아닌가요? 기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액체입니다.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거는 화투 가면은 분자가 인력 하면서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 기체 분자는 너무 조그마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기체 분자들 같은 경우는 기체 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자들이.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는 워낙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기체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화학의 꽃은 양적 관계, 화학 반응식에 있습니다.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화학 반응식 설명은 진짜 쥐꼬리만큼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흔히 나중에 모의고사 보게 돼 맨 뒷페이지에 양적 관계 문제가 무조건 있는데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선생님도 머리 터질 것 같아요. 4월달 모의고사 고3들 4월달에가 이제 3월달 문제를 가져와서 아마 그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풀어봤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앞부분은.
그 뒷부분은 너무 쉬워. 근데 맨 마지막에 요 양적 관계 문제 나오는데 그건 진짜 어렵더라고 또.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 산수는 선생님도 더 잘할 거야. 수학적인 능력이 여러분들하고 더 뛰어날 겁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 뭔가 화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반응식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 어떤 거랑 이제 비교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음식 레시피다. 요리할 때 여러분들이 음식 레시피란 말 쓰나? 음식 레시피 좀 이상하긴 하네. 요리 레시피? 그냥 레시피라도 되나? 일단 이 레시피라는 의미라 보시면 돼요. 레시피. 뭘 만든다, 어떤 거를 만든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은 레시피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물이랑 면 그리고 스프, 분말 스프라 했어요. 분말 스프. 선생님 분말 스프가 뭐예요? 가루 스프 보시면 돼요. 건더기, 여기 스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대충 이거 뭐일 것 같아요? 그치, 라면. 라면. 요거는 화살표로 쓴 거는 요리 진행 중이라고 보시죠. 요리 진행 중. 요리가 진행되고 있다. 요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만두를 넣었어. 그냥 라면이 아니라 만두라면. 치즈를 넣었어. 그러면 치즈라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재료들이 바뀌면 여기는 재료 얘네들 이 결과물이라면 좀 그런데 음식 이름 얘네들은 여기서는 이제 음식 이름이 음식 이름이라 할까요? 요리 재료 요리 재료들이 바뀌면 음식 이름도 바뀌는 거,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 개념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빵. 그리고 뭐라 써야 되냐? 이거 예를 들지 마. 선생님이 이거 좀 하기 좀 힘드네요. 어떤 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거? 이거 여러분들 딱 있으면은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딱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선생님 혼자 떠들어대니까는 마땅히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났다. 선생님이 대학생 때랑 대학원 다닐 때 많이 해먹었던 거. 닭, 생닭, 그리고 뭐 고추장, 감자 플러스 당면, 그리고 뭐 고춧가루. 이거 살씨유 써야 되나? 고춧가루? 이것도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선생님 국어 잘 못해요. 맞춤법 틀린 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당근도 선생님도 당근. 그리고 양파, 물엿 이렇게 하면은 여기 또 감 오죠. 뭐야, 닭볶음탕. 닭볶음탕이 됩니다. 요 정도만 알고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 만두 2개, 물 2번, 면 둘, 스프 셋, 뭐 이렇게 둘 하면 만두라면 몇 개 만들어지는 거?
두 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닭 두 마리. 원래 한 마리 할 때보다 고추장 2배 많이 하고 감자, 아니 3배 합시다. 닭 3개. 원래 한 마리 할 때보다 고추장 3배 많이 넣고 감자도 3개 더 많이 넣고 다 3배. 3배 많이 넣게 되면은 닭볶음탕 몇 마리가 나오는 거 아니면 닭볶음탕 3개 나오는 거죠. 재료가 많아지면 음식의 결과물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화학 반응식이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두, 물, 면, 분말 스프, 건들 스프 이용해서 만두라면 만들었는데 그 이 만두라면 안에는 전부 다 이 재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재료들이 어디로 사라지지도 않고요. 이 만두라면 만들 때 이 요리 재료 없었던 애들이 새롭게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마찬가지 이 닭볶음탕 만들 때 얘는 뭐 닭이랑 고추장, 감자, 당면, 고춧가루, 당근, 양파 물려서 넣는데 얘네들 다 들어가 있는 거. 어디 이 발음도 힘들어서 발음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알겠지만 닭볶음탕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없었던 여기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있었던 여기에 또 없는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니야. 다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서 어디에 들어오시면 화학 반응식에 들어오시면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뭘 할 수가 있어? 이해를. 그럼 봅시다. 선생님 요리를 예로 들었지만 이제 화학 반응식이 뭘까요? 화학 반응식. 화학 물질들이 만나가지고 반응하는 거를 어떤 걸 이용해서 화학식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를 화학식을 통해서 표현한 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썼던 거. 거기 뭐 당근, 양파 이런 거 대신에 그냥 다른 화학 물질이 들어간다라고 화학 물질이 아니라 화학식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 하나만 들어보면은 우리 암모니아 하면 딱 뭐 비료 생산 나오죠. 그거 한번 화학 반응 써볼게요. 이런 게 이제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아니야. 왜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아닌지는 오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봅시다.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애들이 만나서 이제 C라는 애들을 만드는 이 화학 반응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로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반응이 진행됐다. 반응이 진행됐다.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 화살표로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화살표로 나타내지 않아. 반응했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거 우리는 반응물. 여기가 반응물. 이 오른쪽에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씁니다. 생성물. 생성물.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해 봤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빨간색 쓸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과학 열심히 했으면 그리고 요거는 이게 여러분들 1학년 때 선생님 통합과학을 가르쳤었는데 작년에는 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질량이 있어. 질량.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질량. 반응물의 질량의 합이랑 생성물의 질량의 합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물론 질량이 바뀔 수는 있을 거야. 바뀔 수는 있을 거야. 조금 바뀔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여기 할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없다라고 보고서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질량 변하는 게 있죠. 핵융합 같은 거 했을 때 그 질량 결손만큼 그게 에너지를 쓰인다. 그거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 때 설명했었었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는 질량이 안 변한다. 반응식에서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안 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 선생님이 말하는 원소의 종류는 새로운 원소가 원소의 종류. 요거를 원소의 종류를 합시다. 종류. 그러니까 반응물이 없었던 원소가 갑자기 생뚱맞게 생성물질에서 원소가 딱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보면은 질소 원소 있고 수소 원소 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 질소 원소, 수소 원소 있고 산소 원소에 딱 있다? 이런 거 화학 반응식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반응 전이랑 반응 후. 반응 전은 반응물, 반응 후는 생성물. 그러니까 이거 반응물이랑 생성물이랑 비교해 봤었을 때 새로운 원소가 나타나지도 않고 또 여기 반응물에는 그 원소가 있었는데 생성물에서 없어졌다? 그런 것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라면 좀 그런가? 선생님 근데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죠? 갑자기 있었던 원소가 없어지지도 않고 없었던 원소가 생기지도 않는다. 그 개념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자의 개수. 우리 원자 수 원소랑 비교하는 거 했었을 거야. 이 원자의 개수, 이게 중요해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 볼 겁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 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의 정의랑 어떤 거, 이러한 이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어떤 걸 표현해서 화학식을 표현해서 나타내는 식이 화학 반응식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화살표는 반응이 진행됐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왼쪽에는 우리가 반응물을 써주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써줘요. 근데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면서 바뀌지 않는 거가 이제 질량. 이 질량을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질량의 합이라 합시다. 총합. 총합. 반응물 질량의 총합. 그리고 원소의 종류, 그리고 원자의 개수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걸 예로 들어 볼 거냐면요. H2O가 만들어지는 과정. H2O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겁니다. 봅시다.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물을 만든대요. 이러한 이제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는 선생님이 쓰진 않았는데, 여기 앞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죠.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 분자 앞에 다른 화합물 앞에 숫자를 표현한 게 이제 몰수를 나타나는 거라고 했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가 생략이 되는 거냐면은 1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1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는 거야. 근데 요 앞에 이러한 물질들, 이러한 물질들 요 앞에 있는 숫자 1이죠. 1이죠. 아니 3이죠. 2죠.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개수라 불러. 개수. 여의. 개수라 불러. 화학 반응 개수라 불러. 개수. 개수.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맞춰줘야지, 개수를 맞춰줘야지, 완벽한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 개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조건 정수야. 무조건 정수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건 실험식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 가장 작은 정수비. 가장 작은 정수비. 별로 글씨 못 쓰겠네. 정수비. 가장 작은 정수비가 됩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주세요. 화학 반응식에서 여기 앞에 숫자로 표현된 부분이 뭐다? 개수다. 개수는 무조건 정수로 써줘야 되고 가장 작은 정수비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일로 와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반응물이랑 생성물, 여기서 이제 반응물은 뭐야 그러면? 여기가 반응물이겠죠.
여기는 이제 생성물. 생성물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그동안 잘 열심히 들었으면 반응 전이랑 반응 후, 그러니까 반응물이랑 생성물 비교했었을 때 보시면 H2O, 수소 원소 여기도 있어. 산소 원소 여기도 있어.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없니? 다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없었던 게 여기에 있니? 아니죠. 반응물이 있었던 데 온전히 다 전부 다 H2O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소가 생기지도 않았고 원래 있었던 원소가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번에는 원자의 수. 얘 지금 수소 몇 개 있어? 2개 있어. 수소 원소 2개 있어요.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2개 있네? 여기 잘 보시면 수소는 몇 개 있어? 2개 있어. 산소는 몇 개 있어? 1개밖에 없네?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아니야. 이렇게만 쓰면은 화학 반응식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죠. 원자의 개수 바뀌면 안 된다.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완벽한 화학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앞에 개수가 표현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개수가 표현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뭐 어떤 것끼리 만나서 어떤 물질이 된다는 것만 알면은 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개수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은 A, B, C라고 이제 써볼게요. A, B, C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반응물에 있는 원소를 다 써요. 수소 써볼까? 그리고 산소. 요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요거 말고 있어, 없어? 없죠. 다시 여기. 그리고 수소. 산소. 여기 말고,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네들이 한번 개수를 세보자, 한번. 여기 수소부터 볼까, 수소? 수소가 2개 있는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A만큼 있대. 그럼 수소 기체가 A개만큼 있다는 소리입니다. A개만큼 누가? 수소 기체가. 그럼 수소는 몇 개 있는 거야 돼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 A개만큼 있는 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산소. 산소는 O2 이렇게 결합된 산소가 B개만큼 있네. B개, O2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그럼 얘네들 마찬가지 몇 개만큼 있는 거야? 이 B개만큼 있는 거죠. 이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게 1이면 얘는 2가 되는 거고 얘가 3이면 얘는 6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은 수소가 몇 개 있어 지금. H2O가 C만큼 있대요. 얘네들은 이제 이 C만큼 있는 거고요. 요 산소 같은 경우는 몇 개만큼 있냐면 여기 숫자가 없죠.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얘는 그냥 C만큼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는 원소도 변하지 않고 어떤 원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소의 종류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원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2개가 똑같은 거야. 처음에 수소가 2개 있었으면 이 A개만큼 있었으면은 이 숫자가 변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 산소도 이 B개만큼 있었으면 이게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있던 재료가 다 사용이 돼야지. 우리 라면 먹을 때나 뭐 닭볶음탕 할 때 다 사용돼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결과물을 놓고 봤었을 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닭 2마리를 닭볶음탕 했는데 닭이 한 마리가 됐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 전에 수소의 숫자가 몇 개였냐면은 2A개였어요. 반응 후에도 수소의 숫자가 얘는 이제 이 C라고 우리가 계산했지만 이 두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산소도 마찬가지. 반응 전에는 이 B개의 산소가 있었지만은 반응 후에 산소의 개수도 똑같이 얘랑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구한 건 얼마야? C네. 이게 반응 전. 이거 반응 후. 반응 전은 생성물, 반응 전은 반응물, 반응 후는 생성물이 되겠죠. 이 값이 똑같으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겠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아무 숫자는 대입해보면 돼요. 아무 숫자나. 예를 들면서 A를 2를 대입해볼까? A가 2라고 하면 C도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죠? 그럼 C가 2면 B는 얼마야? 1이야. 여기다가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1 넣고 C에다가 2를 넣으면 A에다가 2를 넣고 B에다가 1을 넣는데 우리 1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넣지를 않아요. 얘는 2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가장 작은 정수비인가? 가장 작은 정수비가 맞네?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2 싫은데요? A에다 1 넣고 싶은데요? 그럼 1 넣으면 돼요. 그럼 A에다 1을 넣어볼까요 한번? A는 1이야. 그럼 C도 얼마야? 1이 돼. 그럼 B는 얼마가 돼야겠어요? 2분의 1이 돼야겠죠. 똑같이 써주는 거야. 뭐 1은 이제 생략 가능하니까 안 써준다라고 치면 1, 여기 2분의 1, 다시 1, 또 안 써줘. 이렇게 쓰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가장 작은 정수비야 정수비. 정수가 돼야 되는데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정수비로 바꿔줘야 돼. 그럼 일단 2분의 1을 정수로 바꾸려면 가장 작은 정수로 바꾸려면 얼마 곱해주면 돼? 2. 그러면 1이 될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에도 다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해주면 돼요. 어떤 숫자를 넣더니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는 3을 넣어보자 그러면. A에다 3을 넣으면 C는 얼마야? C는 3. B는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죠. 가장 작은 정수비 아니죠?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일단 가장 작은 정수비가 아니라 미안해요. 일단 얘는 정수로 만들죠. 전부 다 정수로. 얘 정수로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 곱하기 2가 필요하죠. 그럼 얘는 3이 될 수 있어. 얘도 일단 곱하기 다 2를 해줘야지 똑같이 비율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6, 3, 6, 6대 3대 6. 얘네들 가장 작은 정수비가 아니야. 그럼 이제 얘네들 가장 작은 정수비로 바꿔주면은 2, 1,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작은 정수비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은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표현을 해줍니다. 개수의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일단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안 되니까는 일단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건가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요. 우리도 이제 요리를 할 때, 아까 이제 선생님이 썼죠. 뭐, 우리 양념치킨 만들 때, 이게 양념치킨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예로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다. 팥빙수 만들 때. 일단 그러니까 얼음을 써야 되잖아요. 얼음을 써야 되잖아. 그냥 물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팥빙수 만들 때 우리가 얼음이라고 하지 물로 합니다라고 표현을 안 하죠. 이런 것처럼 어떤 걸 표현해 줘야 되냐면요. 얘네들의 상태를 표현해 줘. 상태. 선생님 상태가 뭐예요?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고체는 솔리드 약자 써서 S를 써주고요. 액체는 리퀴드 해서 L을 써줍니다. 기체는 가스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 수용액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물에 녹았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A, Q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대부분의 이온들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 AQ를 씁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온을 표현할 때는 다 AQ를 써요. 이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AQ를 써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 완벽하게 바꿔보면 물질 상태까지 이렇게 써주는 이렇게 표현. 이거 써줄 때도 너무 그냥 아래 첨자에 좀 조그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 보면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건 지우지 말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생님 한번 문제 내볼 테니까는 스탑 해놓고서는 강의 스탑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해보세요. 아마 이 영상이 선생님 예상으로는 선생님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 부모님 댁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이제 용돈도 드리고 이제 용돈 받을 나이가 지났어요. 이제 선생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용돈 드려야 될 입장이 됐네.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영상 편집이라기보다는 인코딩이에요. 이제 인코딩 끝내면 아마 여러분들은 5월 9일쯤에 이 강의를 보게 되겠네요. 뭐 꼭 5월 9일 안 봐도 되고 시험 전에만 보면 됩니다. 이거 최대한 계산 쉬운 거. 탄소가 4개 있고 수소 8개는 뷰테. 얘네 연소 반응. 우리 연소 반응이다라는 말은 연소 반응이라는 말은 그냥 이 산소 기체와 만나서 반응을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얘네는 상태로 써줘야겠네. 근데 잘 보면 뭐냐면은 탄화수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연소하게 되면 산소랑 만나게 되면 반응물이 무조건 CO2랑 뭐밖에 없냐면은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습니다. 물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화학 반응식 한번 완성시켜 보는데 방금 선생님이 알려줬었던 방법 있죠. A랑 B랑 C 넣고서는 그렇게 하나 해서 이 개수를 맞추는 방법을 우리는 미정개수법이라고 해요. 미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개수를 맞춘다 해서 미정개수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A를 두고 여기다가 이제 B를 두고 얘를 C를 두고 여기를 D를 두고 해가지고 미정개수법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A, B, C, D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는 이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입니다. 하나 팁을 주자면 팁도 아니지. 각각의 이 탄소 원자 개수, 수소 원자 개수, 산소 원자 개수는 변하지를 않는다 라는 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스탑 버튼 눌러놓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선생님 1초가 지났지만 여러분들은 스탑 버튼 누르고선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잘 풀었으면, 여러분들 계산을 잘했으면 얘가 6, 얘가 4, 얘도 4가 나왔을 겁니다. 계산을 잘했으면. 여러분 봤을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다 외운 거예요? 외우진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찍은 거야 그냥. 한번 해볼까요? 진짜 맞는지.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각각의 반응물에서 있는 모든 원소들을 쓰라고 했었어요. 탄소 쓰고 수소 쓰고 산소 써. 나머지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생성물 쪽에서도 탄소랑 수소랑 산소가 있네. 이 외에 원소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원자의 개수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야. 탄소 지금 몇 개 있어? 요놈이 A개만큼 있네? 선생님이 그 원자 개수 구하는 거 엄청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줬었죠. 이 앞에 있는 숫자랑 아래 천자랑 곱해라. 얘네들 이렇게 곱해라. 얘도 얘네들은 이렇게 곱해라. 그게 바로 원자의 숫자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 몇 개야? 탄소는 4 A개, 수소는 8 A개, 산소는 2 B만큼이 됩니다. 2B만큼이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탄소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주고 그럼 탄소는 몇 개가 돼야 돼? 그냥 C가 되는 거죠. 수소는 2 D가 되는 거고 산소는 그냥 또 D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각각 다 똑같아야 돼. 탄소도 탄소끼리 똑같고. 그러면
4a는 c가 되는 거고요. 8a는 2d가 되는 거고요.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여기 d가 d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여기. 여기도 산소가 있잖아요.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를 또 더해줘야 되는 거냐면 2c. 큰일 날 뻔했네. 2c를 다 더해줘야 돼요. 2c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처음에 b만큼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d 플러스 2c가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A 나오면 이렇게 하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A에다가 1을 넣고 하는 게 제일 쉬울 겁니다. 나중에 가장 작은 정수비를 만들기도 제일 편하고. 그래서 선생님 A에다가 1을 넣겠습니다. 그럼 C는 얼마가 돼? 1 넣으면은 C는 4죠. 4야. 그 A에다 1을 넣으면은 D는 얼마가 돼요? T도 4야. 우리 C 구했어. 얼마? 4. D 구했어. 얼마? 4. 얘 얼마야? 12야.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B는 6이 되겠죠. 선생님 아까 쓴 거 그냥 찍었는데 맞았네요? 그치? 선생님 잘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1, 6, 4, 4 가장 작은 정수비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1644인데 1은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 쓸 거고 여기다 이제 6, 4, 4 이렇게 하도록 하면은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도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이 미정계수법을 써서 이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면 아마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 선생님이 시켰던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1분. 우리 수능에서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래서 선생님이 기똥찬 거 알려줄게. 기똥찬 거. 여러분들의 시간 단축을 시켜줘. 요거는 탄화수소 연소 반응 화학 반응식 만들기를 합시다. 만들기라고 합시다. 이거는 탄화수소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탄화수소가 연소할 때만 그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슨 탄화수소인지 몰라. 얘네들이 연소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조건 연소를 하게 되면 CO2랑 H2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이때는 상태 표시는 하지 않을게요. 때에 따라서 물이 액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상태 표시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왜 제대로 안 해요?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액체일 때도 있고 뭐 기체일 때도 있다. 이렇게 하고서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이산화탄소 앞에 있는 이 개수 있죠. 얘 무조건 얘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X예요. 얘는. 얘가 1이면 얘도 1이고요. 얘가 2면 얘도 2고 얘가 10이면 얘도 10이야. 그 여기 앞에 H2 앞에 있는 개수는 얘의 절반이에요. 2분의 Y가 됩니다. 2분의 Y가 돼요. 그리고 얘는 조금 어려워. 얘네보다 얘는 X 더하기 4분의 Y가 개수가 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안 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강추하는 거예요. 강추.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우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화학을 1등급 받고 싶다라는 학생은 외우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했었던 거 H2
이거 보면, 아, 이게 얼마? 얘는 똑같다. 여기 4. 얘는 저거의 절반. 이제 4. 얘는 이거 더하기 4분의 이거. 그러면 4 더하기 4분의 8면 바로 6. 이거면 진짜 정말 수학 좀 잘하는 학생들은 한 5초면 할 수 있어요, 5초. 미정계수법 쓰면 1분이 걸릴 거를 요거는 이제 정말로 5초면 할 수가 있습니다. 5초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이제 요거 해보자. 뷰테인, 요걸 해볼까요? 여기 4. 여기 5. 엄청 쉽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막혀. 4 더하기 4분의 10인데. 4 더하기 4분의 10인데. 갑자기 분수가 나오네. 뭐야, 짜증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4분의 26. 그래서 6.25가 나오는데, 6.25 나오는데, 맞나? 6.25.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요 앞에 있는 개수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배웠냐면은, 어떻게? 정수로, 얘네 정수.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을 정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기게 나오네, 이거? 이렇게 숫자가 더럽게 나오나? 얘를 4로 곱해주면은 여기 얼마 나올 거냐면은 26이 나올 거야. 다 4로 곱해줘야 돼. 여기다 4. 얘도 4. 얘도 4. 하면은 20. 이거는 이제 가장 작은 정수비가 아닌데? 선생님 뭔가 계산 잘못했나? 요 상태에서 한 다음에, 미안해요. 요 상태를 한 다음에, 얘네들은, 애초에 얘를 그냥 2분의 13을 했으면 선생님이 참 편했을 텐데, 얘네들을 2분의 1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장 작은 정수비로 바꿔줘야 돼. 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 2. 2. 얘 13. 얘 13. 13. 얘는 8. 2배씩 해주면 돼. 8. 얘는 이제 10.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괜히 선생님이 이거 좀 빨리 하려고 4번 26 했다가 좀 순간 헷갈렸네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가 분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분수가. 근데 당하지 말고 얘네들이 분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거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요. 바꿔주면 돼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됩니다. 정수로. 그렇게 해주면 돼요. 대신에 얘네들을 정수로 바꿔줄 때 곱해줄 그 값을 각각 요 개수에도 똑같이 곱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서 오늘은 이렇게 화학 반응식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랑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까지 이제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지 그거는 선생님이 부모님을 뵙고 온 다음에 또 열심히 강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그 전에 이거 미안해. 이거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분자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이 친구 질문을 했었는데 이 친구 처음에 선생님이 왜 내 질문을 말 안 해줬지? 나 무시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어서 미안해요. 선생님이 그거를 이게 총 3장인데 마지막 부분에 그 질문이 조그맣게 돼 있어서 그게 한 줄로 돼 있기 때문에 못 봤어요. 미안해요. 분자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분자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공유결합. 이 공유결합에서 공유가 뭘 뜻하냐면요. 전자를 공유하는 거, 전자. 전자들을 공유해서 이 공유결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분자가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 학생이 처음에 질문, 내 질문 안 하고 넘어갔네. 진짜 너무 짜증나. 선생님 뭐야, 나 무시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선생님이 공지해야겠네요. 강의 올리면서 그 질문은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해야겠네요.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때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